안녕하세요. 석순옥입니다. 오늘도 랜선 집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규탄 저지를 위한 활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연대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우측 채팅방에 걸어드린 링크를 통해서 연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랜선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랜선 집회는 누구누구님으로 호칭을 통일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분들이 모일 것이기에 상하가 없는 호칭을 사용하며 수평적 관계에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이번 주에는 후쿠시마와 관련하여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소식, 자, 첫 번째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에 넙치 같은 해산물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건데 일본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모두와 네트 모임 후기 게시판에 가면 관련 기사와 영상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다 걸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함께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한 물에 넙치 등의 어류와 조개류, 해조류 등을 사육하는 실험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실험은 내년 여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조 2개를 준비하고 하나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해 담고 다른 하나에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채취한 해수를 수조에 담아 준비한 다음 이 2개의 수조에서 동시에 어패류를 키우면서 비교 관찰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류가 자라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류의 건강 상태와 체내 방사 성물질의 농도, 성어 생존율, 알을 낳는 부화율 등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어류 학대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무식한 말상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어류가 아니라 바다가 문제다. 어류의 방사능 오염을 검수해서 안전성을 입증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국제기구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접근이다. 희석한 오염수에 어류 실험을 한다는 것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상당히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번 도쿄전력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 재팬도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태평양에 물을 버리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택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산케이 신문에서 황당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염수를 육지에서 바로 바다로 방류하지 않고 해저배관을 연결해 약 1km밖에 버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반발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된 오염수들을 치워버리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쿄전력은 수치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으니까 수치와 함께 안전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합동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조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국과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어패류 키우기는 방류를 앞두고 주변의 비난을 피하면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이벤트로 보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면서 홍보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지들이 마시든지 수영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패류를 키우면서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최소한 수십 년간 관찰해야 하는데 내년 여름에 시작해 다음 해봄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실험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날조와 왜곡에 능한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려 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크고 모두 기피하는 분위기인데 정부가 나서서 괜찮다며 방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반발이 심한 것은 후쿠시마현의 어부들입니다. 도쿄전력이 키우려고 하는 넙치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도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넙치를 사육하는 그 수조에 도쿄전력 사장을 넣어라. 그러면 믿을 수 있다. 넙치와 사장을 같이 사육해라. 넙치는 잘 자라겠지. 그런데 넙치가 다른 이유로 죽어버리면 어쩔 건가? 물고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데 인터넷 생중계로 넙치가 물 위로 떠오르면 전 세계에 알려져 큰 문제가 될 텐데 아무 의미 없어. 그래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 우리 집은 후쿠시마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느끼지 않는다. 소문 덕분에 싸다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면서 아이들도 야무지게 먹고 있다. 그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는 인체 실험도 하는 것이 좋겠다. 때마침 좋은 포로를 잡아서 실험하고 싶다. 불법 어업하는 중국이나 북한 어선 선원이 좋을까? 처리수를 흘려보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그런 실험할 필요가 없고 오염수는 위험하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실험을 해도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해. 한국도 같은 일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한국의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에서의 초고농도 트리튬 오염수 대량 방출의 환경 영향에 대해 국제시찰단을 결성해 알아보자. 도쿄전력이 이미 신용을 잃었는데 도쿄전력이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겠지요. 따라서 한국이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 홍보가 아닙니다. 검증이라고 하는 훌륭한 과학적 검사를 하는 거죠. 원하면 한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검사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이런 실험은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완벽한 안전성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 이웃나라 반응 따위는 당연히 신경 쓸 것이 없다. 도쿄전력 사원이 마시면 된다. 1년간 계속해서. 그리고 안전성을 어필하고 싶다면 도쿄전력 간부와 가족이 후쿠시마에 살면서 여름에는 해수욕하면 되는 것이다. 굳은 넙치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바보 아니냐? 홍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연기에 휘둘리는 일본 국민인 줄 아느냐? 이 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불편한 것은 은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도하도록 하겠지요. 그래서 안전한지 보여주고 싶지? 그렇다면 넙치를 생중계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도쿄전력의 상층부가 해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생산자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어필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총리가 벌컥벌컥 마시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실제로는 마실 수 있지만 법률상 마실 수 없는 것이라면 입법부에서 합법화해서 당장이라도 국회 내 음료수를 처리수 페트병으로 만들면 굉장한 어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넙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리수인 것처럼 꾸며서 다른 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속임수 실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의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의사의 기술이 믿을 수 없어 수술을 맡길 수 없다는 뜻인지 인격을 믿을 수 없다는 뜻인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기사로 깨달은 것은 도쿄전력이 신뢰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리수의 안전성 그 자체가 아니라 도쿄전력의 간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리수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도쿄전력의 인간을 신용할 수 없다.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한 아무리 실험을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물고기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방사성물질의 대량 섭취로 내부 피폭을 일으키거나 암에 걸리거나 유전자의 장애를 입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방사성물질인 오염수로 물고기가 죽지 않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미 일본 근해가 위험해져 버린다. 해양 방출 그만해. 이미 시즈오카현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바다에는 기형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 조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실제로 슈퍼 등에 진열되어 있는 생선회가 기형적인 생선인지 여부도 소비자는 판단할 수 없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피폭되어 목숨을 잃는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고기가 살 수 있는지 등 의미 없는 검증을 하지 말고 국민들과 전 세계에 안전제일의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자꾸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를 안전한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망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에 180톤씩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저장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 민폐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힐링타임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우리나라 대형 쇼핑몰에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꿀로 만든 화장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후쿠시마현 한 양봉조합이 생산한 벌꿀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두와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소식에 따르면 꿀 1kg당 세슘이 100 베크럴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130에서 160 베크럴 수준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대형 쇼핑몰에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꿀로 만든 화장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후쿠시마현 한 양봉조합이 생산한 벌꿀에서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내 기준에 따르면 꿀 1kg당 100 베크럴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130에서 160 베크럴 수준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꿀이 생산된 지역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과 12.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내 한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형 쇼핑몰에서도 후쿠시마산 꿀로 만든 화장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꿀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후쿠시마산 벌꿀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단체는 일본의 수많은 가공 상품이 구체적 원료 생산지 표시가 없거나 확인 불가능한 채로 수입 판매되고 있다면서 생산지 확인이 어려운 일본 가공식품과 상품 등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검역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식자재에 이어서 꽃다발로 번진 한일 갈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사용되는 꽃다발은 후쿠시마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자 일본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는 후쿠시마산 꽃다발에 대해 한국 언론이 방사능 우려를 제기하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지난 26일 한국 언론의 방사능 우려를 트집으로 간주하며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해야 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메달 수여식에서 선수에게 전달하는 꽃다발은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 이와테현 3개 지역에서 키운 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에서는 꽃도라지, 미야기는 해바라기, 이와테는 용담화 등이 쓰인다고 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가 피해를 극복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취지로 후쿠시마산 꽃다발을 준비했으나 방사능 우려가 여전한 게 사실인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상식적인 우려에 기반한 것이지만 일본은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원전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라며 지금까지 일본을 비난하는 보도가 한국에서 나왔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과학적 근거도 없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농업인, 생산자, 관계자들이 노력을 거듭한 결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사선 물질 기준,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었다라며 특별한 의미를 담고 만든 꽃다발을 모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와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IOC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기사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메달리스트에게는 불쌍한 일이지만 앞으로 꽃다발을 건네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 누리꾼들도 소셜미디어 상에서 그렇게 걱정이라면 왜 일본에 왔는가? 방사능이 무섭다면 돌아가라. 우리는 후쿠시마 농산물도 먹고 있다. 과학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꽃다발을 방사능 우려 등으로 트집을 잡고 있다. 한국 메달리스트는 꽃다발 안 주면 되겠네.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더불어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해 준비한 한식 도시락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는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7일 선수촌에 공급하는 식자재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며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는 자민당 외교부의 사토 마사이사 참의원 의원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나왔던 후쿠시마 관련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랜선 집회의 취지를 담아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였고 우리는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끝나면 이어서 환경 노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강요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자국의 시민사회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판단하여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트리튬과 탄소14는 제거할 수 없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종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능 핵종 중에서도 트리튬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때 뼈와 골수의 암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안전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전원 사망했고 10년간 12만 명이 암 등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에는 뱀보다 큰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귀가 없는 토끼 등 유전학적인 변형의 곤충과 동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흙과 함께 바다와 물은 모든 지구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가야 할 지구 생명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 협약 및 UN 해양 협약에 의하면 해양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연안이나 육지와 떨어진 앞바다 중 어디에 방류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지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8월 1일 모두와 네트 및 지구공동체 연합. 깊은 산호솔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사랑한 마리는 우리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서거들어가 물도 따라 서거들어가 연못 속에 자라누고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호솔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푸르던 나무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깊은 속에 가라앉으면 짐이 은고 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해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사막 위로 무당벌레가 휘지나가는 후에 그는 물만 고인 채 가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춰 깊은 산호솔 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각자 돌아가면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준명님부터 마이크 켜시고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거제에 살고 있고, 주로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마을 관련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네트 이슈 벡터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는 2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이제 발생이 돼도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네, 하여튼 꾸준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뭐 참여할 때마다 네,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계속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세요? 준명님? 저 거제예요, 거제. 아니, 뭐, 바람 소리 같은 게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선풍기요, 선풍기. 아, 네. 그리고 우리 이상을님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요. 얼굴도 한번 보여주시고, 목소리, 마이크 켜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후쿠시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다시 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점점 참여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돼야 되는데, 역시 돌로 국을 끓였다는 스님 3인방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스님 3분만 참여하셨습니다. 머리 다 우리 다 깎죠? 뭐 폭염에다가 코로나 괴질에다가 또 휴가철에다 뭐 다들 사연이 있을 겁니다. 뭐 또 저도 참여율이 낮은 것도 뭐 문제일 거고 각자 뭐 다 사연이 있겠죠. 뭐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 방류 규탄 연선 벌써 10회째인가요? 이 관련 자료를 이렇게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해서 올려주시는 석선생님 정말 그 열정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고요. 참 한 분이라도 계시기에 예, 저도 희망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그 구호 끝에 구호의 주체를 모두와 넷 지구 공동체 연합 이렇게 장명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슈야말로 보다 진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구인
이들이 더 절실한 현실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모두안의 지구인 공동정부, 지구촌 공동정부, 굉장히 광범위 한데, 어쨌든 NGO 개념이 뭔가를 해주리라 기대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다 오용화 변질돼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 NGO 수준이 아니라 그런 어용으로 쉽게 변질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구촌 NGO 공동체 그걸 저는 아예 이제 공동정부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지구촌 NGO 정부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환경 문제도 다뤄야 될 것이고, 또 지구촌의 불평등 경제, 우리 국내만의 경제 불평등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국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국가든 아직도 왕권 국가든 간에 이 경제적 불평등, 이거 해결 없이 민주화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중대한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치, 환경, 경제, 지구촌 공동정부 모두안의 시, 거기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구심점, 순수한 구심점, 그런 역할을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좀 더 첨언하면, 우리 인류의 문제점이 각자 아까 일본 예를 소개해 주셨듯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국경을 경계로 한 이기적인 나라, 이기적인 현상,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영역에서의 경제, 자기만 믿는 종교,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의 집권 욕망, 이것들이 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너무 이기적.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치개혁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헌안도 했지만, 저항 거부 세력 같은 국민 중에서도 엉뚱한 길로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모 인사들 등등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한 건데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모두 안에 지구촌 공동정부까지 발전되길 바라는 취지 말씀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구 연방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화면 하나에 전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지구 공동체, 지구 연방 정부는 일단은 둘째고, 25명이라도 일단은 채워봤으면 하는 게, 사실 이게 25명이 들어오면 꽉 차는지, 아니면 뭐 20명이면 꽉 차는지, 사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몇 명이나 이게, 줌은 25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인류 불평등의 문제는 사실은 이 모두와 넷이 아마 그런 부분에 이게 성공적으로 간다면, 계획대로 간다면 아마 저는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고 혹시 이성을님 제가 보내드린 카톡의 링크를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 읽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예. 관련해서 이게 즉답이 너무도 어려운 과제를 주셔서 고민했습니다. 물론 주신 과제를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고 저 나름 그 부분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도 좀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평등, 국경, 나라, 민족, 경제, 주체, 종교, 이런 권력, 이런,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이게 평등이라는 개념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현실.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당연한 과제인데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제가 한 5분이 늦었는데 그 직전에 그런 인간이 과연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뇌적인 면에서 페이스북에 이틀 만에 들어가고 봤더니 연대 교수이며 신학박사 김학철 목사님이기도 한 이 유명한 분이 11조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주제로 글을 올린 게 있어서 동영상 올린 게 봤는데 이거 보면 좀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당신들 사는 성 안에 우리 유산 없고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시오. 이게 뭐냐면 3년마다 11조를 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이런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참 인생, 한심한 인간사. 하나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독교에 말하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걸 구현하려는 의지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뭐라고? 레위 사람들,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돈벌이 안 하는 땅도 없고, 지금 그 스님들이나 천주교 신부 수녀들로 비유할 수 있는 당시에 종족 집단 내지 지역 사람들 말하는데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일본의 레위 사람들 돈벌이 안 하니까 어떡하냐, 굶어 죽게 해서. 그 다음에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 이건 이제 경제적 사회적 약자라고. 떠돌이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경제적 정치적 난민이다. 그래서 남의 땅에 와서 얹혀 살면서 인간적 권리를 박탈당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들을 도와야 되지 않냐? 그래, 너희가 3년마다 11조를 내라. 주일마다 내고 한 달마다 내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쓰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해설 설명 앞에 했는데, 이게 여기 와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들이 고아 과부 난민 이런 존재들을 전제한 그런 세상을 설계하고 그들한테 3년 동안 안 굶어 죽을까요? 3년마다 11절에서 배불리 먹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에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인간이 불평등한 세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본인 철학부터 이건 불평등한 세상을 설계하고 있구나 하는 차원에서 받을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떡하냐? 결국 인간의 문제는 지성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그냥 권리로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그 방법과 수단이 과거 프랑스 혁명이든 미안해 거친 통합혁명이든 민중의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많고 그걸 통해서 계획되길 바라는 사람 많은 이 왜곡된 현실을 어떻게 고쳐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걸 이번에 동영상 김학철 신학 박사면서 목사님인데 나름 진솔하게 나름 했지 설교하고 설명했지만 제가 받을 때는 역시 그 한계에 머물러 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중심의 그런 논리의 카테고리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채널에서 이 석강님 주문하신 훌륭하신 화두 이게 답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되어 있는 민주혁명 외에는 인류의 미래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상 드린 말씀. 질문은 그 링크를 읽어보셨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읽어봤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타임라인에 보시면은요,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렸어요. 그 예. 링크를 좀 클릭을 하시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수 저지 활동에 대한 연서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것도 좀 작성해 주시고, 좀 홍보도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윤홍봉님, 좀 늦게 오셨지만, 어쨌든 얼굴 보여주시고, 좀 마이크 켜시고, 오늘 전혀 들으신 내용이 없으셔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랜선 집회와 관련해서 자유발언, 3분 자유발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나갔다가 외출했다 지금 와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아니, 지금 막 켜가지고요. 예. 그러시구나. 지금 저희 3분 발언 시간이어가지고요. 혹시 후쿠시마 관련해서 아니면 오늘 랜선 집회 관련해서 자유 발언으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어서 다른 부분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막 켜가지고요. 준비가 안 돼요. 다 하셨습니다. 그래, 죄송해요.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임라인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렸는데요. 그거 하나, 연서명 하나 좀 부탁드리고, 그것도 널리 좀 홍보도를 좀 같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구호 제창 시간 갖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염원을 담아서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낭독했던 촉구 성명서에 담았던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만 큰 소리로 3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1번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마이크 모두 좀 꺼주시고요. 마지막 순서로 다음 랜선 집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랜선 집회는 매주 일요일 8시에 모두와 네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랜선 집회는 재미있는 커뮤니티 활동에 사회적 이슈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문화 행사 형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구성을 위해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